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락장이 올지 안 올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냥 정말 괜찮은 지역과 단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보유하는 거예요. 일단 입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입지의 5대 요소를 제가 뽑았습니다. 원래 입지의 4대 요소를 많이 말하는데 저는 여기에 상품성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자, 입지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입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교통은 여기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통이라는 건 이 일자리까지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 교통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랑 교통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의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큰 메인 일자리들이 있죠. CBD라고 불리는 시청 광화문역 쪽 도심권의 일자리, 그 다음에 GBD라고 불리는 강남권의 일자리, 그 다음에 YBD라고 불리는 여의도권의 일자리가 사실 메인이고, 그 다음에 경기권으로 이렇게 늘려봤을 때는 판교, PBD라고 불리는 판교, 요즘에 강서 쪽에 많이 뜨죠? 여기는 이제 뭐 MBD라고도 불리는데 마곡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마곡, 그 다음에 이쪽에 가디 쪽도 있는데 이쪽은 약간 다른 일자리들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일자리 중에 하나인 또 가디 구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으로 쭉 나오는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어지는 뭐 삼성벨트, 하이닉스, 네이버 등이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뭐 IT 기업들,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요런 것들이 밑에 쭉 이제 동남권 쪽에 경부 라인으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일자리들을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려는 입지가 어떤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 혹은 그 자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게 사실은 메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학군입니다. 학군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군의 중요성이 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학군의 중요성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겁니다. 양극화의 의미에서도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군 학군들, 대치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뭐 중계라든지 대구 수성구라든지 이런 1군 학군들은 앞으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이 학군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고 이 학군지의 가격은 더 올라갈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2등, 3등 학군지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경기도권에서 뭐 평촌이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예전에는 학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런데 이런 학군들이 점점 1군 학군들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중요도가 낮아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일산의 학군, 평촌의 학군, 분당의 학군 이런 데들이 굉장히 좋고 뭐 수지의 학군 이런 데들도 굉장히 좋은데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학군지가 어디냐? 그 근처가 분당이다. 그러면 분당으로 다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고 특목고 진학률이 높고 학원가의 개수가 많은 그 메인 학군지가 어디냐, 그 학군지와의 접근성이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 아파트 값을 가르는 중요한 입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인프라 환경입니다. 인프라 환경은 이런 거죠. 뭐 병원, 약국, 은행,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이 인프라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연환경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강뷰, 한강공원 접근성, 그 다음에 주변에 무슨 어떤 산책로가 있다든지 어떤 하천이 있어가지고 산책을 잘할 수 있다든지 공원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환경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다이소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내 편의시설들, 내가 뭐 먹을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 슬세권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의 개념이 다 인프라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상품성까지 이제는 입지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상품성이란 신축, 대단지, 브랜드, 요 세 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상품성에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에 뭐 조식 서비스 이런 것들, 수영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파트 안에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이 상품성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신축의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신축의 희귀성,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상품성의 중요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저는 아예 이 상품성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입지 가치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 지역과 단지를 고를 때 이 5개 안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 5개가 내 기준이 아닌 누구나 봤을 때 좋은, 일자리도 가깝고 교통 좋고 학군 좋고 인프라 환경도 잘 갖춰져 있고 상품성마저 좋은 지역과 단지를 고르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어차피 한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어차피 한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오르면 상급지가 먼저 오르고 따라 올라가고 갭 메우기가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갭 메우기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갭 메우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도 완전 하급지,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예전만큼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계속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현상을 읊어주는 겁니다. 그냥 현상의 중계일 뿐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단톡방의 정보가 너무 빠르고 뭐 어디 신고가가 찍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정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정보를 보는 여러분들께서 조급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저조차도 야, 너무 이게 시장이 빠르게 급변하는데 여기 신고가 찍었다고? 저기도 신고가 찍었다고? 이러니까 저부터도 약간 마음이, 저는 이미 다 세팅이 다 끝난 상황이고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좋은 사람인데도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집 마련은 아직까지 못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사람이 먼저 상급지가 도망가는 걸 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답처럼 지금 믿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상승할 거다. 봤냐? 내가 뭐라 그랬냐? 이거 상승할 거라 그러지 않았냐? 이제 막 상승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승 분위기가 6개월 뒤에 꺾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지 1년 뒤에 꺾일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걸 샀는데 당장 내일, 당장 한 달 뒤, 당장 6개월 뒤에 가격이 올라 있으면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선택 잘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실거주할 집이고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2년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 이거는 일반 과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입니다. 2년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1개월, 3개월, 6개월 그 뒤에 일만 생각하냐고요. 지금 올라가는 이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틀릴 수 있다니까요. 버핏이 와도 못 맞추고 멍거가 와도 못 맞춥니다. 21년 상황에서 지금 상승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1년 말에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1년 말까지 상승한 거 맞죠. 근데 언제부터 꼬꾸라졌죠? 22년부터 꼬꾸라졌는데 실제로 21년 말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승할 거라 그랬어요. 그때도 이유는 유동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동성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 고평가된 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건 뭐? 내가 선택하는 이 단지가 저평가됐고 얼마나 괜찮은 단지고 이거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면서 들고 갈 수 있는지. 혹시나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냥 정말 괜찮은 지역과 단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보유하는 거예요.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